네, 웨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 시황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1일이고요. 어제 뭐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죠. 예, 일단 총선이 있었고요. 예, 역시나 이제 문제는 경제입니다. 예, 경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가 좋아지면 뭐 웬만해서는 여당을 많이 밀어주죠.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기대했던 만큼의 우리가 이제 그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예, 그래서 총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역시 문제는 항상 경제입니다. 경제가 항상 문제였고요. 그리고 여전히 중동 리스크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어제 4월 10일 라마단이 이제는 이제 그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권능의 밤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뭐 어떤 일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했는데 모두가 예상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면 대비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그렇지만 여전한 리스크는 하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난밤에 또 역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높았어요. 예상치보다 3.4였는데 3.4도 사실은 이제 이전보다 올라간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였는데 그것은 더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그래서 국채금리 같은 좀 쇼크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거의 뭐 1% 다우, S&P 그리고 나스닥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상치보다 좀 높았다는 점에서 좀 좋지 않았고요. 역시나 CPI는 항상 문제가 뭡니까? 역시 거주비, 주거비, 거주비, 그거에다가 역시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이제 보험료 인상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증시에는 좀 부담을 주겠죠, 당연히. 그리고 요거는 솔직히 좀 CPI 코어는 그래도 좀 기대를 했죠. 아무리 CPI라고 해도 주거비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코어는 항상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이것도 하나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하고는 같습니다만 예상보다 좀 높았다는 점에서는 역시 증시에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제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뭐 CPI도 CPI지만 그래서 이제 국채를 발행할 때 이제 역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이제 좋지 못했다라는 점이 역시 이제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증시에는 좀 안 좋은 점이 이거죠. WTI 유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재고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난 밤에는 그래도 좀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 역시나 이제 중동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좀 반등을 했다라는 점, 이것은 역시나 증시에는 좋지 못하다라는 점.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걸 또 기회로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역시 CPI랑 중동 리스크가 여전하다.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여당이 어떤 이제 멜리업이라든지 어떤 기대감이 좀 많이 좀 사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멜리업이라는 것은 좀 인위적인 이제 주가 부양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닥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더라도 멜리업에 대해서 덕분에 뭐 현대차도 올라오고 덕분에 물린 종목도 이제 정리하는 정도였지 이제 멜리업에 대한 기대가 크지가 못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멜리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리고 이제 또 뭐 정책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정부에서 많이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우리는 또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역시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역시나 우리가 실적은 주목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121선까지 내려왔어요. 120선까지 내려오면 뭐 거의 다 내려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뭐 아직 뭐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양봉의 모습.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뭐 그렇게 일단은 제가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보면 CPI도 좋지 못하고 중동 리스크도 여전한데 코스피는 거의 5천원 가까이 외인들이 매수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밤에 또 엔비디아가 또 반등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점에서는 역시 그래서 일단은 총선의 리스크, 뭐 총선은 사실은 뭐 거의 뭐 예상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리스크는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9일이 원래는 이날 그 외인 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갑자기 3천억에 이거 왜 그럴까요? 역시 삼성전자 지난주 이제 4월 이번 주죠. 4월 9일 날 화요일 날 좋지 못했던 것은 역시 이부진의 삼성가죠. 상속세를 위해서 이제 블록딜을 했어요. 근데 이건 팔고 싶어서 파는 거 아니죠, 그죠? 어쩔 수 없이 판 거기 때문에 역시 마감해서 블록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인 매수였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외인들의 뜨거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계속 이번 주 계속 매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계속적인 매수. 그리고 뭐 이제 뭐 CPI가 좋지 못했던 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동의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반도체에 대한 어떤 예상은 좋다라는 점에서는 크게 또 선물이 매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반등이죠.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CPI 우려감과 이제 총선에 대한 그런 밸류에 대한 이제 우려감, 뭐 정책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제 좀 시장은 좋지 못했지만 뭐 점심 들어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의 상승되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또는 익스펜타시스 역시 엔비디아, 인공지능, 밸류업, 체인 이런 쪽에서는 역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시 SK하이닉스라든지 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는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대신할 수 있는 마하1에 대한 어떤 평가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화요일 날 좀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8만 5천에서 좀 매도 사인을 내야 되나 했는데 그렇지만 뭐 이부진이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를 매도하긴 블록딜러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원래 여기서 블록딜이 나오면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만 근데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죠, 그죠? 이게 뭐 고가라서 뭐 한 건 아니라 상속세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날은 악재로 받아들여졌고 오이솔 깨졌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내야 될까 고민했었습니다만 역시나 그 이제 외인들은 또 이것을 또 뭐 저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역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반등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블록딜로 받은 주체도 결국은 뭐 외인일 텐데 결국엔 그거예요. 그 가격에 받아도 물론 뭐 좀 더 할인된 가격에 받긴 했겠지만 그 가격에 받아도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 거겠죠. 그런 점에서는 삼성전자 좀 더 볼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목표가는 2차 목표가는 9만 원입니다. 그래서 8만 5천 원에서 약간 눌림목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기대감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우리가 너무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500만 주 매수니까 뭡니까? 4월 9일 날 역시 이부진의 상속세에 대한 어떤 그 블록딩 그거를 외인이 받았다. 결국에는 매수로 돌아섰죠. 그리고 오늘도 300만 주 매수. 네, 그렇습니다. 역시 반도체 또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단기약증이긴 했지만 오늘 장중 조정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좋은 건 역시 원자재입니다.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좋지 못하고 하지만 뭐 이쪽 계통, 이쪽 섹터는 좋은 거죠. 그래서 역시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역시 중국이 살아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원자재, 풍산, 구리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방산, 역시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제일 요즘 뭐 아주 최고의 종목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S-오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가는 사실 뭐 이게 좀 조정이 돼야 되고 좀 이렇게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여전한 어떤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주가에 좀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풍산 어쨌든 뭐 매동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방산 또는 원자재, 구리.
그리고 흥하의 해운이 이제 오늘 뭐 1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란이 이제 결국 이제 그 한 10일 전후에서 권리감을 통해서 할까 했는데 모두가 예상하면 솔직히 그게 효과가 없죠. 전쟁적인 측면에서는. 그러기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를 어쨌든 이란이 뭐 할 텐데 이게 뭐 이스라엘 북부에는 헤즈볼라 통해서 할지 아니면 이란이 직접적으로 그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을 통해서 공격할지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그들만이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지난밤에는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위협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복은 자기들이 결정을 할 텐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이제 나라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 물동량의 유류 물동량의 한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한다면 또 경제적인 좀 파급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흥하 해운이 물론 이건 뭐 테마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유가가 상승하면 해운주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다들 맞점하시고요.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장이 좋지 못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즐기라고 했죠. 그래서 벗어날 수 없으면, 그렇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했고, 어쨌든 해지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